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죠. 전체를 쫙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에 고대까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고대까지 했었지? 네.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 또 인간. 다시 해보자.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뭐 있다고? 시간, 인간, 공간. 알겠어요? 생각해봐.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축구 시합을 생각해보세요. 축구를 구성하는 요소도 뭐야? 선수. 시간, 선수가 인간이잖아. 시간, 인간, 그라운드, 공간. 그래 안 그래? 반드시 그라운드 안에서만 축구 시합이 이루어지죠?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시합을 뛰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거기서 뭔가 꼬링을 하거나 아니면 반칙을 하거나 전부 다 누가 일궈낸 일들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전체를 쫙 보면 하나의 축구 시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만 신문에 나와? 어떤 것만 방송에서 다시 리바이벌 해주고 다시 틀어줘? 유명한 거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아주 중요한 사건들.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기념할 만한 것들. 이런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하고 골을 넣거나 아니면 골이 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이런 것들만 방송에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중계방송 거 말고 말이야. 다음에 이제 뉴스 시간에 이렇게 해줄 때 그런 거 보면은 중요한 것만 해준단 말이야. 신문에도 마찬가지야. 신문에도 축구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 박지성이 이쪽으로 센터를 한 것을 누가 이렇게 받아서 골을 넣었다. 이런 과정만 나오지. 그런 것처럼 역사도 다 역사가 기록된 건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아까 제가 출석을 불렀고 또 지난 시간에는 수업을 또 했었고 이런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돼야 안 돼? 안 돼.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의미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든지 그래 안 그래? 뭐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중요한 커다란 사건들만 신문에 나오게 되고 역사 기록에 남게 되고 역사 책에 올라가게 되지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는 않아. 알겠죠? 그래서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다 얘들아? 시간, 인간, 공간. 다시 하겠어요.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뭐다? 시간, 인간, 공간이다. 자, 지금 우리는 뭘 적어놨어?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수학 시간에 X축, Y축에서 X축처럼 이렇게 선이 전개되어 있다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시간의 전개 과정을 말한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구석시대였다. 기억나시죠? 수십만 년 동안 구석시대였고 겨우 10,000년 전부터 신석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개되는데 결국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선사시대 역사지만 선사시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돌조가리 몇 개 있고 톡이 몇 개 있고 또는 뭐 무덤 몇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다? 역사시대. 그래서 이 역사시대는 다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근대, 태동. 그리고 그 이후 근현대까지. 알겠어요? 좀 복잡하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노트 정리를 하는 기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다시. 자, 우리는 해보세요. 여러분 다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이 기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다고? 이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문자라고 그랬어. 문자. 문자가 있느냐? 문자로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느냐? 기록이 없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해?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잘했어요. 뭐? 유물. 수영이가 지금 유물이라고 그랬어. 또 상룡이 유물 말고 뭐가 있지? 기록이요. 야, 기록이 없지 임마. 이때는 선사시대인데. 동굴에 누가 그려놨어요. 그림은 문자가 아니지. 그림이지. 네, 그림이. 응.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것들은 그림이지. 그래 안 그래? 물론 구석시대에도 동굴벽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줘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벽화는 없지만 암각화가 있죠. 규식아, 암각화가 뭐야? 암각화가 뭐야? 너 몰라요 좀 그만해. 첫 시간부터 계속 몰라요 타령 하지 말고 이제 좀 알아줘. 암각화. 지영이 암각화가 뭐야? 너희들이 짰어 둘이? 암각화가 뭐냐고. 이지요. 암각화가 뭐지?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안각화가 뭐라고?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에요. 바위 그림은 알죠? 내가 한자말로 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다시 바위 그림이 있어. 근데 이 바위 그림을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울산에 있는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거기에 고래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동물 모습도 그려져 있고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들을 기르는 모양도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어때?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있기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런데 얘들아, 선사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유물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물과 함께 유물은 남겨져 있는 그런데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유물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아까 얘기한 동굴이라든지 또는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 또 집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구석시대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 유물과 유적을 보여주고 이게 언제 거냐라는 것을 물어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매 시기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전체를 한국사 전체를 쫙 보면 매 시기마다 모조리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시대에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선사시대는 뭘 알아두자? 유물과 유적이 언제 건지를 알아두자. 다시 유물과 유적이 언제 건지를 알아두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지, 언제.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반달 돌칼이다 그러면 언제 거냐? 알겠어요? 빗살무늬 톡이 그러면 언제 거냐?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 알겠어? 이 구분이 안 되면 맨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쉬운 것, 이 간단한 구분이 안 돼서 맨날 거기서 맨날 틀립니다. 알겠나요? 지금 우리가 유물과 유적 이런 것들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신석시대, 구석시대, 선사시대 중요한 것은 뭐다? 유물과 유적이다. 이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역사시대로 돌입합니다. 우리가 문자 기록이 발생한 그 시대를 해봐. 대답해줘야 돼. 무슨 시대라고 했지? 무슨 시대부터 역사시대로 돌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잘했어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그러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첫째 뭐? 무엇의 발생? 국가가 탄생한다.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동기 시대 최초로 발생한 국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초 국가 고조선. 고조선과 같은 그런 국가 형태를 무슨 국가라고 하더라? 아니야. 군장이 다스리니까 무슨 국가? 군장국가. 말로 해보자. 뭐라고? 군장국가. 기억나세요? 단군, 왕검 할 때 단군은 뭐예요? 단군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왕검이라고 할 때는 뭐야? 지배자를 말, 지배자. 알겠어요? 이게 군장 이름이, 지배자의 이름이 왕검인 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국가가 탄생했다. 이거. 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청동시대에 발생한 또 다른 것은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가 발명되었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뭐?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 그죠? 내가 계급을 다른 말로도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한자말로 계급이라고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 뭐라고? 그래요. 잘했어요. 지배, 피지배, 관계. 해보자. 뭐라고? 지배, 피지배 관계를 뭐라고 한다? 계급이라고 한다. 알겠냐? 다시 해보자. 계급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말한다. 지금은 계급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죠.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누구한테 세금 내는가? 우리는 누구한테 맨날 명령을 받고 복종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어느 날 내가 우리 그 건물 옆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내 차가 없어졌어. 어떤 시켜 끌어가버린 거야. 누가 끌어갔겠어요? 국가가 끌어갔어. 국가가. 길거리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놨다고. 알겠죠?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차를 강제로 끌어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지배자고 내 차를 끌어갈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은 뭐야? 지배층이에요.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한다? 계급사회라고 한다. 말로 해보자. 무슨 사회? 계급사회.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구에겐가 지배를 당하고 하는 관계가 처음 발생한 시대가 언제부터다? 청동기 시대부터. 절대 잊지 마.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청동기 시대에 뭐가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그 계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누가 사람을 지배하고 누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뭐라고? 돈이 있냐 없냐. 알겠죠? 그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말할 때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유재산이라고 한다. 사유재산. 됐어요? 됐어요? 사유재산 있어 없어? 희연, 사유재산 있어 없어? 얼만큼 있어? 몰라? 네 건데 몰라? 하은이, 사유재산 있어? 얼마나 있어? 용돈 받는 거? 쌓아둔 거 있어? 민정, 부동산 있어? 주식 있어? 예금 통장 있어? 잔고는 얼마나 돼? 비밀이요? 그래요. 사유재산이니까 비밀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것만 있었어요. 우리 함께 쓰자, 공동으로 쓰자, 같이 쓰자, 우리 마을이야, 우리 땅이야, 우리 함께 생산해서 우리 함께 나눠 먹자. 이게 언제야? 이게 그 이전 시대예요. 선사시대야. 알겠어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사유재산과 뭐가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때가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역사시대로 돌입. 자, 보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국가란 놈을 쥐고 흔들어서 지난 시간 내내 청동기 시대에 처음 발생한 국가 해보자. 같이 해야 돼. 청동기 시대에 처음 발생한 국가 뭐라고? 고조선이었다. 했죠.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고조선이 어떻게 망했다고 그랬지? 한나라. 그래요. 한 무제가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나라한테 망해서 한 사군이 설치했다고 그랬죠. 그 한 사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끼리 뭐 하더라? 단합했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끼리 뭉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뭐라고? 말로 해봐. 뭐? 부여. 그 다음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가 누구? 고구려. 고구려와 비슷한 나라가 그 밑에 동해와 옥저가 있었다. 위에 있는 게 옥저고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에 있는 게 뭐라고? 동해였다. 됐죠?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기 전부터 한나라 놈들의 침략을 피해서 남쪽으로 주민들이 내려왔다. 위험하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 우리 위험해. 여기 있다간 다 몰살당해. 한나라 놈들이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온대. 라고 전쟁 전부터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진과 손을 잡고 뭘 세웠다? 마한, 진한, 변한을 세웠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사만이라고 한다. 됐어? 이렇게 고조선이 망한 그 자리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가 세워졌고 이게 옛날 고조선이 있던 땅이야. 공간. 알겠죠? 고조선이 있던 그 공간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가 세워졌고 그리고 고조선이 있던 그 남쪽에 원래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의 토착 세력과 고조선 사람들이 내려온 고조선 사람들이 손잡고 세운 게 뭐다? 마한, 진한, 변한이다. 됐나? 됐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할 때 이 대한민국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마한, 진한, 변한 세 개의 한이 합쳐서 큰 한이 됐다는 얘기야. 내 말 알겠어? 마한, 진한, 변한 세 개의 한이 합쳐서 뭐가 됐다고? 대한이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대한에 사는 백성들이 세운 나라다 해서 대한민국이야. 됐어? 그런데 그 대한민국 북쪽에 지금 뭐가 있어? 우리 지금 북쪽에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북한이에요? 나라 이름이 북한이야? 나라 이름 아는 사람? 조선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북한의 나라.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북조선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이름이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알겠죠? 고조선에서 이름을 따온 거야. 대한민국 어디서 이름 따왔다고? 마한, 진한, 변한, 사만에서 따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간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공간에 있던 이름을 따서 그 공간에 지금 나라를 세운 누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조선을 따고 그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있던 자리에 세운 대한민국은 사만, 마한, 진한, 변한 세 개를 합쳤으니까 대한이 된 거 아니냐. 그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수천 년 전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항상 그런 거야. 항상 모든 것들이. 수천 년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는 이렇게 시간, 인간, 공간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작용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다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요거 다 뭉쳐서 누가 다 먹었다? 누가 다 먹었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자 누가 다 먹었어요? 고구려가 다 먹었어. 기억나죠? 만에서는 그냥 백제가 세운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왕자 2명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온조가 뭘 세웠다? 백제를 세웠다. 비류는 아마도 어디로 갔을 것이다? 일본에 가서 천황이 됐다는 썰도 있다. 믿든지 말든지. 알겠죠?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내 생각에는 천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어요? 왜? 일본 놈들이 이렇게 그 우리나라 백제에 애정을 보이고 옛날 일본의 신사를 백제의 수도인 사비에 지었던 걸 보면 아, 쟤네들도 쟤네들의 원래 고향이 쟤네들 선조 고향이 알겠어요? 천황조 고향이 백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본 놈들이 입증해 준 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가면은 백제라는 지명도 있어요. 일본에 백제사라는 절도 있고요. 아주 그 백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삼국시대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 문화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진안에서는 뭐가요? 사로육촌에서 누가 등장했다고? 알 속에서 태어난 누가? 박역거세가 뭘 세웠다? 신라를 세웠다. 신라.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변환이 있던 이 지역에서는 가야가 등장했다. 가락국이 가야국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옛날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하지만 요즘 어때? 가야가 워낙 세력이 세져가지고 혹시 가야도 고대국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삼국시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가야도 무엇이 강했다? 왕권이 강했다.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고대국가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 고대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쭉 이어져 가다가 누가 통일했다고? 신라가 통일.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 통일신라. 됐죠?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 고구려가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발해가 세워졌다. 발해.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던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남북국 시대라고 하더라. 말로 해보자. 뭐라고? 남북국 시대라고 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고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될 역사야. 오늘은 이제 어디를 차례요? 중세에 들어갈 거야. 됐어? 오늘은 어디라고? 중세와 조선 근세를 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버릴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오늘은 중세 들어가겠어요. 필기 도구를 꺼내서 옆으로 펼쳐놓고 계속해서 필기를 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중세는 얘들아 고려라고 그래. 고려를 뭐라고? 중세라고 한다. 중세. 됐어요? 자, 중세 고려 시대의 역사를 지금부터 쫙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시간이 중요해서 900년에 견훤이 뭘 세우고 후삼국을 세우고 901년에 궁예가 뭘 세우고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리고 918년에 누가 뭘 세웠다? 궁예를 내쫓고 누가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라고 했잖냐.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죠?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918년 절대 잊지 않는 연대다. 연대 속에 욕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918년 고려가 건국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태조 왕건에. 대개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왕호에 태조라는 이름을 붙죠. 이름을 붙이죠. 우리 천하는 태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태조랑 관련 있어. 태봉산 이런 것들이 아마 태조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예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왕건이. 자, 그리고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는데 이게 언제 망했다고? 해봐, 건영아. 언제 망했어?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1390년. 잘했어요. 918년 세워진 고려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 고려가 멸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동안이다? 거의 몇 년이에요? 918년에 세워져 1392년에 망했으니까 500여 년간, 거의 500여 년간. 고려왕조 몇 년? 500년 동안 고려왕조가 이어지더라. 자, 다시 합니다. 고려를 반으로 적겠습니다. 반으로. 우리가 흔히 고려를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는데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이 뭐야? 기준이? 아는 사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눈 기준이? 몽골? 응? 몽골? 그란치? 그란치 너무 빨라. 몽골. 임진왜란? 대가리 박어. 갑자기 조선시대로 넘어가. 조선인지 미안하다. 응? 윤아, 뭔 생각해? 빨리 생각해봐.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생각을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어디? 응? 해보세요. 민정, 해봐. 지난 시간에 용가분들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빠졌어?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 중에 이것도 왕호를 사용할 때부터 후기라고 칩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이 얘기해. 그래. 그거. 잘했어요. 무신난. 다시 해보자. 무신난. 무신난. 알겠죠? 그래서 무신난이 언제냐면, 무신난이 언제? 무신난이 언제? 너 미안해요. 너무 무리한 걸 물었어, 내가. 1170년이야. 외워야 합니다. 내가 별로 연대는 말하지 않죠. 연대는 말하지 않지. 야, 너희들이 뭐 하고 있어. 딴 생각 하지 마.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알았어? 딴 데 가지 마.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 있어.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을 처음으로 일으킨 놈이 누구죠? 그랬어. 잘했어요. 여러분 봐봐. 지금 내가 뭘 묻고 있냐? 시간을 얘기했잖냐? 그리고 지금 뭘 물어? 사람을 묻고 있잖아. 역사는 그런 거라니까. 시간, 인간, 공간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야? 1170년이고 사람은 누구라고? 이 사람 알아야 된다. 정중부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어요. 알겠죠? 정중부 혼자 일으킨 건 아니야. 정중부와 함께 이의방이라는 놈하고 함께 일으켰는데 항상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에요. 역사도. 2등은 별로 기억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1등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알았어요? 정중부 이의방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할 때는 정중부난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2등은 너무나 어려운 거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정중부. 그 다음에 정중부 다음에 무신정변을 계속 이어가서 다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성이 아주 희한한 성이야. 경씨예요. 경. 이 유명한 사람을 모른단 말이야? 경대승. 말로 해보자. 누구라고? 경대승. 자기가 낯선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들 시부렁시부렁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쭝얼쭝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집어넣어. 입술이 움직여줘야 머리가 기억합니다. 알았어요? 사람 누구라고? 경대승. 정중부 경대승 이딴 이름이 나오면 이거 무신난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무신난을 일으킨 놈들이구나라고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된다? 사람. 됐어?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요. 이의민이야. 이의민. 왜 이의민이 시험에 잘 나올까? 응? 천민 주제에 한 나라에 대빵이 된 거야. 알겠어요? 천민 출신 이의민이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된 거예요.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나름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최충원이에요.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 최충원. 이 사람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권력을 혼자 먹은 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권력을 쥐게 된 거야. 그러니 이들을 묶어서 뭐라 그래? 최씨 무신정권 시대라고 해. 말로 해보자. 뭐라고? 최씨 무신정권. 해보세요. 다시 하겠어요? 최충원의 아들이 누구냐? 최우야. 최우의 아들이 누구냐? 최항이야. 최항의 아들이 누구냐? 최의야. 최의.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권력을 쥐었다. 누가? 최씨 정권이. 됐어요? 잘 기록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고려. 얘들아 해봐. 고려 전기라고 한다. 그 이유를 당연히 뭐라고? 고려 해봐. 후기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해프겠습니까? 그런데 고려 시대는 시대 구분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시대 구분만 잘해도 점수를 따를 수 있어. 알겠냐? 다시 얘기해서 선생님이 지금 뭘 강조해? 시간을 자르는 것을 강조해.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중에 고려 시대는 시간을 자르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다시 얘들아 머릿속으로 해봐. 주목해 주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목해. 고려를 세운 게 몇 년이라고? 918년. 고려가 망한 게 언제라고? 1392년. 조선 건국이 이건 중요한 연대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고려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몇 년? 1170년.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왜 우리가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냐? 사회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 성격이 바뀌었어. 그래서 나누는 거야. 똑같다면 나눌 필요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어제의 삶과 오늘의 내 삶이 똑같다면 중3, 고1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중3에서 고1로 바뀌면 뭐가 바뀌어? 다 바뀝니다. 학교 레벨이 바뀌고요. 교복도 바뀌고요. 학교 건물도 바뀌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자기의 것이 몽땅 사글이 바뀌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잘라서 그 앞에는 뭐라고? 고려 전기. 그 이유는 뭐? 고려 후기라고 한다 이거야. 됐어? 그런데 고려 전기에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겠어요. 고려 전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 전기를 지배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선생님이 바로 얘기해 줄게요. 문벌 귀족이라고. 말로 해보자. 뭐라고? 문벌 귀족. 다시 한다. 고려 전기의 귀족을 뭐라고?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알겠죠? 다시 그러면 고려 후기의 지배층은 뭐라고 하느냐? 고려 후기의 지배층은 이렇게 얘기해요. 권문 세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시대의 지배층이 달라진 거야. 알겠죠? 이명박에서 노무현으로 바꿔지면 이명박 정권에서 미안해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꿔지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문벌 귀족이 지배하던 고려 전기에 비해서 고려 후기에는 누가 지배한다고? 권문세족이 지배한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라. 알겠어? 사람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너무 많아서 언제 다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머리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알겠어요? 질서 있게만 집어넣으면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을 때 머리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이게. 됐어요? 다시. 자 그런데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눴는데 이거 봐봐. 고려 전기에서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봐봐. 고려 시대는 왕건 이후에 한 사람 왕이 중요합니다. 광종. 들어봤어요? 고려 광종 들어봤죠? 광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노비안건법도 다 대보세요. 고려 광종. 왕권 강화. 좋아요. 고려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왕권 강화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과거제도 시행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그 전에 신라 사회에는 과거라는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생긴 거야. 항상 처음 생긴 것은 역사적이라고 그래요. 응? 지금까지 윤아가 한 번도 1등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1등을 했어. 그럼 뭐야? 야, 박윤아 역사상 최초로 1등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최초는 뭐다? 역사적인 거다. 이해하겠나?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과거 제도라는 놈이 처음 생기게 언제다? 고려 광종 때다. 다시 절대 잊지 마라. 시험에 어떤 시험에서든지 과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과거는 무슨 목적으로 시행된 거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다. 다시 과거 제도는 뭘 강화시키기 위한 거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이런 거야. 이치가 내 말을 잘 듣는 놈을 시험 봐가지고 뽑아서 내 말을 잘 집행하도록 만드는 게 뭐야? 과거 제도야. 이해하겠어요? 내 마음에 잘 듣는, 내 말을 잘 듣는 내 신하들을 뽑아 쓰는 게 뭐야? 과거 제도야. 하은아, 내 신하들을 뽑아 쓰는 게 뭐라고? 과거 제도라고. 그러니 과거 제도는 뭘 하기 위한 거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다. 됐죠? 과거제 또 하나 뭐예요? 노비, 말로 해보자 뭐? 안건법. 이것도 왕권 강화 목적이었다. 노비, 안건법. 무지하게 잘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 본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고려 광종 때. 이렇게 고려 광종과 함께 고려 시대 또 중요한 임금은 누구냐? 고려
성종이요. 성종.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 성종. 고려에만 성종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었죠.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성종 때에는 항상 그 나라의 체제가 시스템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임금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뭐라고 지었어? 성종이라고. 알겠죠? 임금, 너네들 이름 누가 지었냐? 어? 예찬이, 네 이름 누가 지었어? 몰라? 몰라? 상면은 누가 지었어? 장명소에서? 장명가가 지었겠지만 그런 이름을 결정한 것은 엄마 아버지겠죠. 그래 안 그래? 왜 장명소에 가서 이 아이 이름 좀 봐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어?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되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진실되게 잘 자라라 진실이, 밝고 아름답게 자라라 뭐 아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역사적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앞으로 장래의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만 되게 역사적인 임금들의 이름, 특히 임금들의 이름 가운데 묘호라고 이렇게 성종, 태조, 광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금이 죽고 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임금이 죽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어때요? 그 임금님이 살아생전에 한 업적을 평가해서 이름을 짓겠죠. 내 말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살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 완성 성자를 써서 성종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어? 그런데 이 성종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고려 성종 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성종이 역사적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성종이 과거 시험 봐서 뽑아놓은 신하 가운데 이 똑똑한 신하가 한 명 있었거든. 이 사람 때문에 성종은 역사적으로 성종 임금이라는 아주 그 특출한 임금이 된 거예요. 누구냐? 최승로야. 잘했어요. 누구라고? 최승로.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이 사람이 성종과 최승로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팩트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이 역사적인 거야.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래, 잘했어요. 전하, 나라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28개의 건의사항을 올렸어. 신하가 임금한테 올린 건의사항을 시무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최승로가 임금한테, 성종한테 뭘 올렸어요? 시무 28조를 올렸어요. 시험에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이런 것들만 나온다 이거야. 알았나?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만. 알겠죠? 손흥민이 골을 넣은 그것이 중계방송에 자꾸 반복되고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중간에 아무 의미 없이 한번 태클한 거 이런 것들이 그 중계방송에 나오지 않단 말이야. 뉴스에 보도되지 않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출제가 된다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누구? 성종. 또 사람 누구? 최승로. 항상 같이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파트너예요. 최승로가 없었으면 성종은 그 뛰어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됐어? 그리고 그들이 해낸 고려를 완성시킨, 고려의 시스템을 완성시킨 그 조항이 뭐다? 시무 28조다. 됐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들아 봐봐. 그래서 어렵다고 여기까지 고려가 세워지면서 고려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를 또 뭐라고 하겠나? 고려 초기라고 한다 이거야. 오케이? 고려 초기. 그리고 성종 이후 문벌 귀족 사회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를 고려 뭐라고 했어 이제? 중기라고 해요. 중기야 송중기 알겠냐? 고려 중기라고 한다 이거. 중기. 됐죠? 다시 해보자. 고려를 반으로 딱 쪼갰을 때 앞에를 뭐라고? 고려 전기. 이 고려 전기를 둘로 나누면 태조 안건이 고려를 세운 918년부터 언제까지? 성종 때까지를 뭐라고? 고려 초기. 고려 초기 이후 무신정변까지를 뭐라고? 고려 중기라고 하더라. 됐죠? 이해하겠어?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더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것을 참아야 고려라고 하는 시대가 극복이 됩니다. 이 고려 후기 복잡한 역사를 나눌 줄 알아야 고려 문제가 풀려요. 다시 하겠어요. 지금 잘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외우고 여러 가지 해봐야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신정변 이후에 이 무신정권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270년까지 이어집니다. 외우기 좋아, 어려워? 쉽죠? 딱 100년 걸렸잖아요. 무신이 지배한 시기가 몇 년? 100년 걸렸어요. 알겠죠? 왜 우리가 1270년을 이렇게 가르냐 하면, 1270년을 가르냐 하면, 이 중간에 1231년에 요 새끼들이 쳐들어왔어. 누가?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몽고 침입이 시작됐죠? 그 몽고 침입 이후 고려는 그 이듬해인 1231년 강화도로 달아났네? 이 강화도로 달아난 사건을 뭐라고 그래? 강화천도라고 해. 말로 해봐. 뭐라고? 강화천도. 왜 도망갔다고? 몽고 침입을 피해서. 몽고놈들은 원래 말 타고 다니는 놈들이잖아. 배는 잘 못하겠거니 하면서 강화도로 도망가면 우리가 안전해 해가지고 고려의 지배층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이걸 뭐라고? 강화천도라고 하더라. 강화천도. 자, 그래서 1232년이죠. 2년. 1232년부터 1231년부터 이렇게 강화도 시절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몽고가 6차례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육지는 쑥대밭이 됐어요. 이때 그 수많은 고려의 여인들이 끌려가서 지금 한참 드라마 뭐 하고 있죠? 기왕후가 있죠? 기왕후 누구지? 하지원 나오는 거. 그래 안 그래? 그 기왕후가 있는데 그 기왕후도 결국은 공녀로 끌려갔다가 몽고 황녀가 된 거 아니야? 황후가 된 거 아니야? 근데 하여간 이렇게 몽고 침략이 6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270년 드디어 강화도에 있던 이 무신 정권이 항복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복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개경으로 컴백했어. 개경으로 돌아온 것을 뭐라고 하지? 개경? 아니, 갈 때는 천도야. 올 때는 뭐? 환도라고 해. 말로 해보자. 뭐? 개경, 환도. 개경, 환도. 말로 해봐. 뭐라고? 개경, 환도. 여러분 스토리를 알겠죠? 아, 무신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몽고가 쳐들어왔었는데 몽고랑 싸우다가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다시 컴백해 왔다. 항복해서 이제. 그래서 개경환도 이후 이때부터는 뭐냐? 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직접 일본 놈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식민지 시대처럼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간접적으로 다스렸죠. 간접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를 뭐라고 그래? 원간섭기라고 해. 말로 해봐. 뭐라고? 원간섭기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원간섭기를 끝내버리고 원에게 개기기 시작한 임금이 있었어요. 누구야? 잘했어요. 공민왕. 알겠죠? 지금 공민왕 때입니다. 기왕후 때가. 알겠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등장, 공민왕. 그래서 이 공민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시대를 가르기 때문에, 시대를.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시대를 가르려면 그 시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연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연대를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시대를 가르는 연대는 알아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언제냐? 1351년이야. 1351년.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이 진행돼가지고, 자, 여러분 봐봐.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원간섭기 때에 원나라 놈들이 충성, 충자를 임금 이름 앞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선왕, 충해왕, 충목왕, 충렬왕 이렇게 무슨 왕 이런 때는 전부 다 뭐야? 원간섭기야. 원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알겠죠? 이때 임금들은 의무적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돼? 원나라 여자랑 결혼해야 돼. 알겠어요? 공민왕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어요. 그 공주가 유명한 노국대장 공주야.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하고 그 공민왕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노국대장 공주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공민왕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알겠어? 공민왕이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가 근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야. 공민왕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라는 거야. 동성애. 그게 쌍화접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알겠어요? 쌍화접이라는 영화 꽤 오래됐는데 그런 영화에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해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공민왕이. 그래서 공민왕 개혁은 실패로 끝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때 공민왕이 야 일로 와봐. 과거제도 다시 시행하자 라고 과거제도를 이거 봐. 얘들아.
아까 과거제도라고 하면 무슨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죠? 왕권 강화라고 그랬죠. 근데 과거제도는 이미 언제 시행했었어요? 고려 광종 때 시행했었죠. 그런데 이 광종 때 시행되던 과거제도를 무신들이 없애버렸어. 과거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과거제도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하거나 과거제도를 다시 부활하기만 해도 반드시 뭐다 이게? 왕권 강화와 관련된, 알겠죠? 왕권 강화 목적과 관련된 그런 과거제도 부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이 과거를 통해서 얘들아 이거 봐봐.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이들이 조선을 세우고 지금 전개되는 드라마 정도전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뉴 새로 진출한 누구라고? 사대부가 등장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신진 사대부가 언제? 공민왕 때. 정리가 되나요? 큰 줄거리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줄거리를 잘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앞으로 담기 위한 그릇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릇에 칸막이를 해 두는 거예요. 넌 일로 들어가 이렇게 하기 위한 정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좀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민왕 이후를 뭐라고 할까요? 고려 말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기. 됐어요? 다시. 우리는 한국사 전체를 쫙 봤다. 선사시대와 역사로 크게 나눴죠? 내가 첫 시간에 첫 질문이 뭐였어? 얘들아, 우리 역사를 딱 반으로 접으면 어디서 잡을래? 이렇게 물었잖아. 그때 뭘로 해야 돼?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로 가른다. 알겠죠? 그 역사시대는 다시 뭐? 고대, 그 다음 뭐? 중세. 이 시간을 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중세를 섬세하게 잘라봤어요. 다시. 중세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반으로 접었다. 무신정변 이전을 뭐라고?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후를 뭐라고? 고려 후기. 됐냐? 다시 고려 전기는 뭘로 나눴어? 성종 때 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을 뭐? 고려 초기. 성종 이후를 뭐라고? 고려 중기. 이때의 주인공은 누구다? 문벌 귀족이다. 됐죠?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당연히 무신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무신들이 권문세족이 돼요. 일부가. 그런데 권문세족의 대다수는 누구냐? 원간섭기에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한테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었죠. 이놈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친일파라고 그러잖아. 근데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빌붙어서 몽고한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새끼들이 있어서 이건 뭐라 그래? 친원파라고 그래. 거의 대부분의 친원파들을 뭐라고 부른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됐어? 그죠? 이들과 누가 싸우겠어요? 개혁을 하려고 했던 누가? 신진 사대부가 충돌. 그죠? 충돌.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 이제 뭘 하게 돼? 성리학을 공부하더니 중국어에서 원에서 들어온 성리학을 토대로 해서 조선을 건국하는 조선 건국의 뭐가 돼? 주역이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신진 사대부가. 정리를 쫙 하고 나면 그것이 다시 자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 시험 볼 때 이걸 여러분들이 노트를 갖고 갈 수 없죠? 그래 안 그래? 결국은 머릿속에 다 담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선으로 또 가겠어요. 조선으로. 바람 좀 쐬고 와.